고대환의 죽음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행자. 그런데 왜 박행자는 도희재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14만은 장화 홍련의 아빠였습니다. 고문영이 말하는 장화 홍련을 생각해봅시다. 괴롭히는 사람보다 방관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장화 홍련은 결국 아빠가 죽인 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유선의 환자가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해 있는데 어릴 적 엄마에게 구박받고 구타를 당했었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녀, 그리고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아빠가 방관하는 것에 대한 미움이 큽니다. 이런 유선의 환자의 모습은 고문영에게도 해당되는 듯해 보입니다. 고문영도 엄마에게 혼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빠도 외면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고문영은 아빠와의 추억 한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고 했죠. 동화책을 읽어줬던 아빠와의 시간. 동화에 나온 주인공은 공주였고 고대환은 고문영을 동화 속 공주처럼 만들려고 이 성 같은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고대환의 죽음으로 마저 가지고 있던 목줄도 잘라버리려고 하죠. 좋은 추억은 없을 것 같은 고통만 존재하는 성진씨의 집인 이곳.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공간이며 엄마의 영혼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이 집이지만 문영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집에 살고 있었고 강태, 상태 형제도 함께 식구로 들이게 되죠. 이런 저주받은 성을 팔겠다고 하며 가족이 된 강태에게 물어보죠. 엄마를 죽인 아빠에 대한 복수심과 살인 현장을 지키고 싶었던 문영이는 고대환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느낀 거겠죠. 이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아니길 바라고 바랬던 진실이 밝혀지죠. 도희재는 강태, 상태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고대환이 도희재를 죽였죠. 그리고 살인 현장을 목격한 고문영. 고대환은 도희재를 죽이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지. 네가 그렇게 했지. 네가 그 여자 죽이려고! 강태, 상태의 엄마는 도희재가 죽인 것 같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이죠. 보통은 네가 죽였지? 네가 그 여자 죽였지? 이렇게 말을 하거나 혹은 네가 그 여자 죽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 같은데 박행자와 도희재가 같은 인물임을 보여주려고 이런 대사를 준비한 것 같네요. 후반부에 나오는 상태의 벽화에서 나온 나비로 또다시 상태를 흔들어버리고 등장하는 수간호사 박행자, 마치 도희재인 듯 하며 말이죠. 심지어 세상에 하나뿐인 나비 브로치를 가슴에 달고 등장해버립니다. 혹시 도희재와 박행자는 언니 동생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고대환이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살길 바래서 간호를 하며 지냈을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대환이 죽으면서 자신의 범행 마크인 나비의 모습을 보이며 사라지는 박행자일 수도 있죠. 박행자는 이미 상태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으니 나비와 문영 그리고 강태에 대한 연결고리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비를 벽에 그린 거겠죠. 강태, 상태 엄마의 살인도 도희재의 지시를 받은 박행자가 저지른 범행이고 이번에는 도희재가 자신에게 했던 방법들로 박옥란을 지시한 것일 수도 있고요. 드디어 밝혀진 도희재의 죽음과 박행자의 모습, 그리고 강태, 상태, 문영에게 닥친 혼돈의 카오스를 14화에서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런투유였습니다. 뇌피셜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